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일바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코스닥이 상승폭 키우면서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화장품 업종, 엔터 업종이 오늘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어제 상장한 SK바이오팜 새로운 기록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이 12조 9천억 원을 넘기면서 코스피 시총순위 22위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주가가 공모가였던 4만 9천 원 대비해서는 236%나 높은 수준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 직원들 로또를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TV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원재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박원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삼진제약이고요. 네. 29,3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약주니까 뭐 업황을 따라갈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계속 제약주가 흔들리면서 월요일 날 제약 섹터가 많이 흔들렸는데 다행히 이제 다시 좀 회복돼서 추세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삼진제약도 29,300원이시면 살짝 이제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제약주가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진제약은 사실은 예전에 시세를 굉장히 세게 냈던 종목인데 딱히 파이프라인이나 이게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 2년 동안 조정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고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쁜 제약주는 아닙니다. 기본은 하는 제약주에서 뭐 2,400억대 매출에 한 400억 이익이 나니까 현재 시총 대비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황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보유를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2375님이 보내주신 RF텍 8,700원의 비중은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손실이 나오곤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네, 15% 수준이면은 RF텍은 뭐 여러 가지 그 휴대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업인데 실적에 대해서 좀 등락폭이 있어요. 시총이 2천억 수준인데 실적이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올해 기대치는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1,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다시 돌려서 오는 모습을 세워주고 아직 분산된 모습은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좀 갖고 가시는데 유형 관리를 하고자 원한다면 직전 저점인 저점이 7,5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7,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유형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 관리는 7,500원 잡고 한번 갖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F텍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21,500원의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텍은 참 안타까운 종목인데 굉장히 치과용 엑스레이 사업을 다 하면서 굉장히 성장성이 좋았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 사업 부분을 분사를 하고 나서 사업부를 분사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좀 전체로 줄고 있는데 문제는 좀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사업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인데 중국이 회복될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하기는 좀 아까운 종목이고 21,500원이면은 살짝 좀 물려 계신데
차트는 지금 서서히 좀 깨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으로 보면은 손절하기는 좀 아깝지만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셔서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올라가면은 한 23,000원대에서는 좀 나와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요새 탄력 좋은 게 이제 DR잼이나 뭐 뷰웍스나 이쪽이 오히려 좀 디텍터 쪽으로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손절은 좀 아까우니까 기다리셔서 한 23,000원 수준에서 종목 교체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게요. 1562님이 보내주신 녹십자셀이고요. 매수가는 43,200원, 비중은 100%인가요? 100%나 가셨으면 이제 상당히 한 배팅에 거신 건데, 녹십자셀은 혈장 치료제, 항암 치료제 이렇게 최근에 업력이 많아서 주가의 등락이 재작년에 한번 이슈 받아서 굉장히 크게 오른 후에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동안에 많이 발표됐던 내용들,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어차피 파이프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100%시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를 갖고 이렇게 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 하는 거는 투자식상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43,000원 수준 가면은 한 30%만 남기시고 좀 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손절하기는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같이 업황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43,000원 본절가 오면은 일단 좀 줄이시고 파이프라인이 좀 보다 확실한 섹터나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랑 계약한 그런 제약주들 또 파이프라인이 있는 쪽이 있거든요. 아니면 시밀러 쪽이나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아마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면 어떨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만나볼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53,20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언제쯤 좀 시원하게 올라가줄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들어와야 삼성전자는 올라갈 텐데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업황은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하반기 컨센서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천수답인 게 이제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베이시스를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지난 만기 때는 마이너스 2, 3 이렇게 가가지고 프로그램 매물을 엄청 쏟아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비차익 거래에서 어제 1,300억 매수가 들어오고 차익 거래에서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면 시장에 조만간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기다리시면 삼성전자는 일단 마음이 편하죠. 삼성전자 갖고 불안할 일은 없으니까 갖고 가시면은 성과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은 파워로직스입니다. 7,700원에 비중은 20%.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7,000원대를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는 좀 애매해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 섹터를 이렇게 갖고 하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 섹터는 과거처럼 이렇게 성장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이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주력인 그 삼성의 1차 밴더에서 지금은 MC넥스가 1차 밴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역성장입니다. 그래서 갖고 가기는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20%면 적절한 비중이기는 한데 시황 따라서 올라갈 텐데 7,700원 되시면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모듈 섹터나 이제 파워로직스 자체의 업황이 기본적으로 주력에선 밀려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1등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7,700원에 종목 교체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목 지니틱스입니다.
2,67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670원이면은 최근 가격이신데 지니틱스는 뭐 팹리스 업체로서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성장성을 좋다 아니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백도로 우회 상장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업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회 상장했던 가격에서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탑라인이 지금 현재 매출이나 수주 잔고로 봤을 때 3,000원 선이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0원 수준이면 싸고 그래서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왕복 달리기를 할 것 같은데 딱 그 중간에서 들어가셨으니 최근에 거래량 터진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3,000원 수준에서는 좀 나와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SM 보내주셨고요. 36,000원에 비중은 10%. 최근 엔터업종 흐름이 괜찮긴 한데 조금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들어가셨고 이제 SM이 최근에 이제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좀 강하죠. 강한 이유가 한한령 이슈인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팬데믹이 계속돼서 아티스트의 공연 수입이 주 수입인데 한한령이 해제돼서 중국의 공연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음원이나 한한령이 되면은 혜택을 받을 게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원과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 혜택이 받는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36,000원을 계속 기다리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3만 원 수준 가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이슈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슈인지 다음 주에 봐야 될 텐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 그 이슈로 더 갈 것 같고요. 단순히 한한령 해제로만 본다면 불확실성이 많아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3만 원 수준에서 일단 종목 교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이고요. 15,5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주를 다 고점에 들어가셔서 비중도 울망졸망 밀리셨는데 알리코 제약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 베이스니까 업황을 따라가고요. 그냥 저냥 뭐 하는 회사하고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지금 가격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받으려면 아마 업황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취득 가격 정도 오시면은 마찬가지로 좀 나와서 탄력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약 섹터를 하실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이너 종목보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시밀러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진단 쪽에 다시 시세가 나죠. 그래서 확실한 대장주 쪽을 하시는 게 확률이 좋지 않을까. 요새 마스크 쪽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리코 제약은 그래서 여기서 폭발적 시세가 나기에는 그렇게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뚜렷하지가 않다. 취득가하면 종목 교체를 권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필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4,200원에 비중은 8%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필룩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항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이게 참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파이프라인 가치가 언제 올라올지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룩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그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의 뉴스플로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뭐 몇 년째 보지만 뚜렷하게 이슈가 드문드문 나오지만 뚜렷하게 뭐 실적 나온다는 데이터는 못 받아본 상태고요. 그래서 막 8%시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갖고 가 보셨다가 한 5,000원 수준이면 이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다만 어차피 이런 종목은 뉴스플로우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플로우에 잡히는 게 있으면 탄력을 받을 텐데 그게 없다면 그냥 자연스러운 시세 흐름으로 업황이 좋아질 때 올라간다면 5천억 수준에서는 이익 실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작으니까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JNK 히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8,2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 높은 가격들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하셨네요.
JNK 히터는 뭐 수소를 발생시키는 계질 수소를 한달해서 그 이슈로 갖고 가는 거니까 수소 테마인데 수소 테마가 요새 굉장히 핫하죠.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은 강화될 거고 JNK 히터도 아마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풍국주전과 JNK 히터 정도가 계질 수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수소 테마가 오면 한 번 더 세게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제 과연 2,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뭐 10,000원 이상 바로 뚫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8,2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한 9,000원 수준 가시면은 일단은 반 줄이시고 그 반만 갖고 있다가 10,000원 가면 나머지 반 털으시고 다시 내려와서 8,200원 가시면 일단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이슈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옵티팜이고요. 12,400원에 비중 30%. 이거는 꽤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옵티팜 12,400원에 30%. 뭐 축하드립니다. 옵티팜 모든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 들어가면 편하네요.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항상 높은 가격에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인데 아쉬운 거는 먼저 3만 원 가까이 갔을 때 이익 실현을 당연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옵티팜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동물 관련 백신이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슈 뭐 이런 거랑 맞물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슈로 움직이는 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트로만 보면은 직전에 이제 매수를 했던 구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분산 거래량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세력이 나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0% 비중의 수익도 충분히 난 상태라서 오늘 시가 정도를 보고 오늘 시가가 무너지면 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죠. 왜냐하면 음봉 맞은 상태에서 오늘 첫 양봉을 돌렸는데 이 양봉을 지우면 시세가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를 보면은 19,100원인데 이 19,1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익 난 게 좀 아까우니까 반 실현하고 나머지 반만 갖고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 보내주셨고요. 104,050원에 비중 20%라고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참 10만 원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네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는 참 애증이 가는 종목인 게 비싸지 않아요. 싼데 문제는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지금 자동차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판단하기가 현대차는 좀 장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기로 들고 가실 걸로 생각하셨다면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기를 생각하셨다면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를 위시로 한 전기차로 가는 파이프라인이라서 근데 현대차는 좀 차세대 자동차인 수소차나 전기차나 굉장히 잘 대응을 잘하고 있는 회사라서 버리기도 좀 아까운 그래서 참 애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단기적인 시세를 보신다면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 시세를 보신다면 먼저 고점이 11만 원 선에서 10% 줄이기를 권하시고 난 현대차 좀 장기로 1년 동안 갖고 가보고 싶다. 그러시면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동화약품 15,30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5,300원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고가권이시고요. 바닥에서 이제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업황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천억 시가총액인데 마찬가지로 업황보다는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거에 하니까 프리미엄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업황이 무너진다면은 뭐 동화약품도 다 같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딱 경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무너지면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황이 살아서 올라간다면 마찬가지로 한 탑 라인인 18,000원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익 실현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게요. 일양약품이고요. 68,0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이 큰 편인데 오늘 좀 많이 올라줬어요, 일양약품이. 다행스럽게 이제 오늘 올라졌고요. 일양약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이제 3상을 러시아에서 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는 크게 믿을 게 못 됩니다. 크게 믿을 게 못 되는 게 해외에서 임상을 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임상 실험 성공해가지고 이제 확장성에 있어서 다른 데에 그 임상 성공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68,000원에 이제 50%면 이익권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참고만 하실 텐데 차트적으로는 모양이 좋은데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20% 수준 일단 이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익 실현해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8732님이 보내주셨고요. 큐리언트 29,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해주셨습니다. 큐리언트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또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밀려 계시는데 큐리언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이 업황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니까 큐리언트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업황이 돌아서지 않으면 이것도 돌아서기는 쉽지 않겠다. 개별 이슈는 이제 개별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먼저 거래량을 잔뜩 실어놓은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 섰는데 이 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 모양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고요. 따라서 위험 관리를 좀 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손실도 제법 있는 구간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업황이 무너져서 이 라인 23,500원 라인이 무너지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3,500원 라인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시자. 다만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커서요. 그러다가도 뭐 이슈 한번 나오면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시세가. 그래서 한 판단하셔서 난 큐리언트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그러시면 갖고 가보시고 기술적 대응을 하시겠다. 그러면 23,000원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아난티 보내주셨고요. 12,335원에 비중이 10%. 매수가를 보니까 좀 오래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북경협주는요. 기본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아난티도 남북경협 이슈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본업은 이게 뭐 골프장하고 뭐 분양권 뭐 이런 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작년에 1,400억 매출에 50억 났는데 시가총액이 8천억이니까 사실은 터무니없이 고평가고요.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들이면서 대북 이슈를 가지고 뭐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이 움직인 가격 자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허상인 가격이고 투자 판단을 한다면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당연히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는 당장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쉽다면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횡보 중이라서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럼 시세가 와서 본절 가격이 오면 미련도 두지 마시고 이제 나오시는 게 맞고 이런 거는 먼저처럼 빠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업 자체에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오로지 이슈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 이슈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슈고 그래서 판단하셔서 기본적으로 올라오면 빨리 그냥 회수하셔서 다른 명확한 종목으로 옮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웰크론 7,600원에 비중 4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이 꽤 큰 편인데 좀 손실이 나고 계시네요. 웰크론은 최근에 마스크 쪽이 괜찮습니다. 마스크 쪽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출을 했는데 불량품이 나와갖고 다 반송이 됐다래요. 그래서 MB 필터를 하는 회사가 몇 개 없는데 이제 웰크론은 MB 필터를 만드는 회사라서 하반기 가면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다만 웰크론은 이게 주력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마스크 섹터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스크 섹터에 비해서는 좀 후순이고요. 따라서 크게 보지는 마시고 먼저 마스크 바람 불 때 시세가 한번 났는데 그거 바람 끝나고 지금 마스크가 오래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 크린앤사이언스가 올라가는 게 이제 마스크 대장은 크린앤사이언스인데 그게 올라가니까 아마 뒤따라서 시세는 줄 것 같은데 탄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7,000원 수준 가면은 거기서는 나오셔서 차라리 크린앤사이언스나 이렇게 탄력 좋은 쪽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의 흐름은 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매수가 36,5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제 많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로서 이제 하나대투의 선민정 애널은 상당히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리포트도 썼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한 1조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1조 3천억인데 좀 아쉬운 거는 자본금 규모가 워낙 커서 230억이나 돼서 사실 이렇게 자본금이 이렇게 크면은 분산이 돼가지고 파이프라인이 나와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1조 3천억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이중항체 기술이 이제 또 가을에 이제 항암협회가 열리죠. 그래서 중간에는 좀 공백기인데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나 뭐 레고캠바이오나 이렇게 같이 묶여서 봐야 될 텐데 요새 핫한 이중항체, ADL 이런 파이프라인 쪽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평가를 받는 쪽이라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가을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항암협회가 열릴 때. 항암협회 열리는 가을에는 틀림없이 모멘텀이 한 번 더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 들어가셨으니 한 쭉 길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 43,000원에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요새 뭐 갑자기 이제 시세가 나는 게 하반기에 휴대폰이 팔리면은 거기에 소재가 들어가니까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부터는 좀 갖고 가는데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4,300억 시가총액인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았죠. 여러분 휴대폰이 폭망하면서 1, 4분기 실적이 뭐 완전히 기대치에 어긋났는데 2, 4분기까지도 아마 크게 실적은 안 나올 텐데 3, 4분기부터 아마 실적 기대감이 많이 작용할 것 같거든요.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43,000원이시면 잘 들어간 것 같고요. 목표가 한 5만 원 수준 잡고 충분히 실현할 것 같습니다. 5만 원 타겟으로 기다려보시면 이익 실현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일동제약 보내주셨고요. 18,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로 꽤 높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고점에 들어가셔서 고생하시고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데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도 제약주고 패턴이 오늘 다 똑같죠? 3,800원인데 본업보다는 이제 이것도 파이프라인 뭐 이쪽으로 봐야 되고 이것도 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슈로 아마 움직였을 것 같은데 현재 가격은 그거에 의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질 가치 대비해서 좀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창궐을 하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일동제약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보다는 좀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18,000원 수준이 온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그때 뉴스 플로우를 이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뭐 굉장히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 시세 탄력이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고요.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올라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너무 비싸게 들어가셔서 이제 또 이 좋은 종목으로 이제 손실 중이신데 항상 그 좋은 종목도 좋은 가격에 들어가야 이제
좋은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대주전자 재료는 기본적으로 지금 2차 전지의 그 음극재 활물질, 이상화학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지금 뭐 시장이 가장 핫한 섹터인데 지금 선반영이 너무 돼 있어요. 선반영이 너무 돼 있어 시가총액이 벌써 5,300억인데 지금 매출단 나오는 건 이제 타이칸에 들어가는 게 아마 20억 정도 매출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면은 뭐 200억도 기대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확산이 돼서 기업 가치 기여를 할지 작년에 1,100억 매출에 뭐 20억 수익 나다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기대감이 많은데 사실 지금 5천억을 정당화시키려면 대단히 많은 매출이 기대돼야 되거든요. 근데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에 한 2천억 매출에 200억, 후년에 한 2,400억 매출에 한 200억 초반대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땐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탄력적으로 여기서 다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서 어쨌든 지금 워낙 2차 전지가 핫하고 뭐 소재 쪽은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구간이라서 손해보고 팔기는 뭐하니까 그렇지만 37,000원 수준 오면은 일단 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조금만 성장에 대한 미스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 보내주셨고요. 45,500원에 비중 20%입니다. 5G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좀 그 고가권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들어가셨는지 직전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5G 관련주는 하반기 3, 4분기에 가면은 가장 확실한 섹터고 오이솔루션도 확실한 종목입니다. 기다리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갖고 간다 이런 마음이면 편할 종목이니까 그냥 갖고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이 종목은 뭐 흔들릴 종목이 아니거든요.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래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PCL 보내주셨고요. 17,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7,100원이면 또 살짝 높은 가격인데 좀 PCL이 애매하죠. 직전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안 움직였어요. 이날 꼬꼬리단 이날 뭐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죠.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진단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다중 진단 여러 개 진단을 해가지고 여러 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그거를 발표했다는 진단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지금 주가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가라는 게 뉴스 반영을 선반영하기도 하고 나중에 반영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라서 또 아직까지 코로나 진단 키트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세를 다 주는데 PCL도 뭐 소외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살짝 물려 계신데 제가 볼 때 취득가까지는 한번 기회를 줄 것 같고요. 취득가 수준에서는 그냥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L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월덱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8,9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가격에 잘 들어가셨고요. 하반기까지 한번 갖고 가 보시죠. 지금 반도체 소재 소모품 이쪽이 굉장히 그 핫하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정 자체가 후공정이 낸드가 단위 높아가면서 그 쿼트 소요량이 기본적으로 한 30-40%씩 그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인 세라믹 부분을 이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쪽 소요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망치도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하반기까지 한 12,000-13,000원 가격 목표로 해서 갖고 가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티플렉스입니다. 4,050원에 비중은 5%인데요. 티플렉스는 히토류 관련주로 보면 될까요? 네, 히토류 관련주고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히토류가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한다 해서 티플렉스에 혜택이 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정말 테마다.
시총 900억인데 티플렉스를 보면은 그냥 뭐 항상 똑같은 매출에 똑같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한 700억, 500억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합당한데 스테인레스 쪽이니까 뭐 항상 그만요. 근데 때마다 시투류 이슈만 오면 올라오니까 4,050원에 좀 물리셨는데 한번 판단하셔서 일단 좀 나오세요. 이거는 오래 갖고 가셔서 하방 리스크는 크고 상방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플렉스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만나볼 종목 우리들 제약입니다. 1,400원의 비중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약 관련주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것도 언제 사셨는지 그럼 10,000원대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는데요. 10,000원대가 언젠가 작년 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오래 갖고 계신 종목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 제약도 뭐 시총 900억 대니까 올망졸망하고요. 매출 일단 보면은 그냥 뭐 6, 700억 매출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60억 수준이니까 그냥 뭐 어떤 이슈가 있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딱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약주는 기본적으로 제약 업황 따라가면서 이슈가 있으면 개별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 이슈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 제약이 이제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과거에는 올라갔는데 최근엔 이게 멈췄죠.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슈가 있을지 기다린다는 게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좀 미래, 다음 분기가 보이는 그런 종목을 이제 골라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좀 힘든 종목. 그런데 뭐 어떡하죠? 워낙 오래 기다리셨고 뭐 손절 가격도 워낙 많고 비중도 30%시면 작은 게 아닌데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잠깐에도 시세주에서 한 7,500원 중반이면은 일단 나오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들 제약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2,152.88포인트, 2,150선 넘어선 모습이고요. 0.82%,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오늘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오전 장 초반에는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듯 했는데요. 다시 올라주면서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장 마감 앞두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오전만 해도 매도에 나섰다가요. 다시 한번 물량을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1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팔아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1.91%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 거라는 증권가 분석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1조 원 넘어설 거라는 긍정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 2위 종목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금융시장에 진출한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 통장의 첫 달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소폭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5월까지 1위를 지켰다는 뉴스 전해드렸고요. 삼성 SDI도 오르고 있고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가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클라우드 시장 진출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LG생건 오르면서 오늘 시총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750선을 넘어서면서 1.3%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루간의 흐름이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다시 상승 반등하면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프 우상향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 기관은 300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1, 2위 종목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오르고요. 알테오젠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즌이 오늘 16% 지금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19 2차 확산에 의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다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면요. 펄어비스만 파란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스튜디오 드래곤, KMW, CJEN은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금요일 장 마감이 됐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중요한 시점에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역할을 해줬네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 지수 지키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시세를 이끌었던 시밀러주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항암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시세를 주던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약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돌려놓네요. 항암 섹터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시 21선을 다 넘겨섰기 때문에 다시 아마 지수는 갈 길을 갈 것 같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시스가 좁혀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대가 된다면은 외국인이 더 매물만 나오지 않아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대축인 거래소와 코스닥 전부 좋은 모습이고 더군다나 이제 SK바이오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수에 편입되면서 당연히 이제 가을이 되면 코스피 100에 편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 SK바이오팜은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은 이게 트래킹이라 때문에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이걸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한 1,300억에 적자나는 기업이 시가총액 13조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당분간은 수급에 의해서 가겠지만 월요일 날 또 상을 치면서 가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월요일은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상적인 밴드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시장의 수급이 워낙 무서워서 예측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모습은 이번 주 초반에 낙폭에 대한 우려를 결국은 다 씻고 돌려놔서 원점에서 다시 가던 종목 보면은 되겠다.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여전히 주도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엔터 쪽에서 게임, 드라마, 음원 이쪽이 주력이 될 텐데 그쪽이 시세 탄력이 나는지 정도만 체크해보고 오늘 진단키트 쪽이 새롭게 시세가 나고 두 번째 그동안에 계속 탐색만 해오던 마스크 쪽도 오늘 시세를 같이 줘서 이 두 섹터가 이제 새로 포함돼서 시세를 확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는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가 0.8% 오르면서 2152.4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만나보겠습니다. 1.3% 오르면서 752.19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원 40전 내리면서 1198원 60전에 오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JYP 엔터고요. 21,700원에 비중 20%. 방금 엔터주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엔터주가 들어와 있네요. 네, 엔터주가 이제 어쨌든 한한령 기대감으로 이제 탄력을 받고 있고요. JYP는 그 신인그룹이 등장을 했죠. 리즈인가 그룹명 생각이 안 나는데 엔터사는 결국 아티스트가 수입원이기 때문에 신인그룹이 들어왔다는 건 충분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봐도 충분히 폭발을 해서 아마 JYP는 YG는 블랙핑크가 들어오면서 음원 차트를 하면서 시세가 났는데 JYP는 시세가 못 나고 그동안 좀 늘려 있었죠. 이번에 고점을 뚫었으니까 한 26,000원 수준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초에 26,000원까지 시세를 노리고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게요. 대웅제약 들어와 있고요. 대웅제약 매수가가 14만 1,000원에 비중은 18%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약 관련주 오늘 정말 많이 들어오네요. 제약 관련주인데 대웅제약은 이제 보톡스 이슈하고 메디톡스와의 소송 이슈가 이제 크죠. 메디톡스는 또 그 와중에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를 받아서 타격이 있는데 대웅제약의 상대적 수혜를 볼지
같이 맞물려서 그 피해를 볼지 이것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형제약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보톡스 이슈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보톡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메디톡스하고 서로 상호 간에 좀 피해를 보는 쪽이라서 이게 돌아설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거래량 세워서 쭉 밀려서 내려오고 있지만 다시 재반 업황 따라서 올라간다면 14만 원 취득가에서는 일단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게요. 케어젠 올라와 있고요. 67,00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케어젠은 뭐 예전에 그 케어일 자각 그걸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뜬금없이 그 회계심사에 의해서 거래 정지를 당했죠. 1년 동안.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황당한 경험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상장 거래 정지 이후에 시세를 냈다가 다시 와서 이 업황을 좀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았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펩타이드에 대한 그 지속성 약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서 코스메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식품하고 병원에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 프레임을 한껏 줬죠. 그리고 성장도 하고 굉장히 그 이상이 없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다시 프리미엄을 줄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거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펩타이드에 대한 상품이 계속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걸로 봐서 좀 갖고 있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얻는다면 과거에 이게 고가가 얼마냐 면 1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몰라도 한 8만 원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저가에 67,000원에 비교적 들어가신 편이니까 한번 8만 원 타겟으로 한번 갖고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ST팜 만나볼게요. 매수가 4만 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T팜은 이제 그 먼저 백혈병 치료제의 OEM 그 약품으로 한껏 재미를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만료가 되면서 매출이 뚝 끊어졌죠. 그래서 뭐 절벽이 되니까 빠졌다가 다시 이제 그 워낙 이 기반이 좋아요. ST팜이 동아제약에서 CMO 방식으로는 거의 뭐 그 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수주가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돼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수주 기대감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 좀 애매합니다. 결국은 수주를 받아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주 데이터가 잠깐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공시 본 적이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면 ST팜이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게 6월 22일 날 있네요. 얼마짜리가 들어왔냐 하면은 300억짜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생각한 대로 수주 공시가 나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사실 300억 쪽으로는 좀 부족한데 앞으로도 그걸 받을 만한 역량이 충분히 드는 회사라서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너무 빨리 올라온 면은 있어서 어떡할까요? 직전 고점이 45,000원인데 일단 이익 실현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후속 팔로업이 되기까지는 지금 시가총액이면은 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비케어 보내주셨고요. 1,100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격 의료 관련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원격 의료는 기본적인 생각은 노이즈가 많을 겁니다. 이건 이슈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원격 의료를 하려면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실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유비케어는 뭐 병원 간에 이제 그 EMR이라 해서 의료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업으로는 국내 탑인데 매출을 보면은 그저 한 1,000억 정도 해요. 그 이익이 한 100억 단 나니까 정상적으로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면은 뭐 이 가격이 나올 수 없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5,200억이니까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좀 나오자.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좀 커 보입니다. 만약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이건 그대로 다시 5천 원까지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뭐 잘 된다래도 이 회사가 당장 수주를 받거나 매출에 기여하거나 이거에는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비케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